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12편 마지막 편, 2024년에 3배 오를 건 비트코인뿐 왜,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시가총액 9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배가 오른다고? 왜? 이런 주제인데요. 금 포함해도 9위를 이미 달성해죠, 시가총액이. 요거를 잘 살펴보면요, 이게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금의 시가총액이 1위죠. 1경 6천조 원. 그리고 애플이 2위로 3,200조 원 정도 되고요. 비트코인이 9위인데 810조 원. 테슬라 765조 원을 이미 앞질렀죠. 비트코인의 순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하지만 금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히 시가총액이 낮지만 그래도 일반 주식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수준으로 따라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수익률 따져봐도요, 1위 엔비디아가 179%, 시총은 1210조 원, 메타가 150%, 시총은 930조 원, 비트코인이 109%, 시총이 810조 원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금 수익률은 고작 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 나고 금에 대한 요란한 기대감이 되게 많은데요, 실제 수익률 잘 따져봐야 됩니다. 금의 수익률은 최근 13년간 굉장히 형편없었기 때문에 금을 투자선으로 삼는 건 좋은 전략은 절대 아니거든요. 2024년에 3배 오를 종목이 있을까요? 이거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제한을 했을 때 과연 3배 오를 종목이 있나 한번 따져보면요, 3배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금의 시가총액은 4경 8천조가 돼야 됩니다. 애플이 거의 9,600조가 돼야 되고요. 비트코인은 2,430조. 여기서 잘 보면요, 최고점 대비 현재가 비율을 따져봤을 때 눈에 띄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9위 비트코인이 50%, 그 다음에 10위 테슬라가 49%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최고가 대비 현재가 비율이니까 둘 다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총 최상위 종목 3배는 쉽지가 않아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은 이미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3배가 더 오르는 건 좀 무리수가 있고, 금의 시총은 이미 1경 6천조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죠. 알파벳과 아마존은 특별한 호재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올라서 추가로 다시 3배가 오르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테슬라 3배는 가능할까요? 테슬라는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죠. 테슬라의 2024년 전기차 업황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감히 누구도 테슬라의 주가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는 3배 갈 수도 있죠. 워낙 예측 불허기 때문에. 물론 빠질 수도 있지만 테슬라 주가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모든 투자자의 궁금증은 테슬라가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3배 상승 가능할까요? 투자자들의 오래된 염원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의 염원이 비트코인이 결국 10만 달러를 갈 것이다. 10만 달러를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죠. 근데 이번이 드디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가시권에 있는 거죠. 2023년 10월 말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34,500달러입니다. 3배가 오르면 10만 달러 돌파하게 되는 건데요, 과연 이번엔 될까요? 일단 외견상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가 않는 게요, 비트코인의 직전 고점이 이미 8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환율 1200원 곱해서 10만 달러 가봐야 1억 2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직전 고점에서 50%만 오르면 1억 2천이에요. 현재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3배 곱해봐야 시총이 2,430조 원, 애플 시총 3,200조 원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도 그렇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에는 3가지의 호재가 있는데 첫 번째 호재가 반감기가 드디어 도래하는 거죠. 자, 비트코인 호재만말로 3배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 번째 반감기가 2024년 4월에 도래를 하고, 두 번째 호재는요, 비트코인 채굴량이 금의 반토막으로 축소가 되고, 세 번째 호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 3가지 호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감기마다 채굴 수량이 반토막이 나는데 2009년에는 채굴을 했을 때 한 번에 50개를 얻었다면 2012년에는 25개를 줄고 2020년에는 6.25개를 줄었는데 드디어 2024년 4월이 지나면 채굴에 성공했을 때 얻는 비트코인 개수가 3.125개로 엄청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공급이 반토막 나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 공급 제한은요, 가격 폭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되게 규칙적으로 폭등이 반복됐었거든요. 단 상승폭은 갈수록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이 규칙성이 굉장히 일정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10년 수익률을 잘 살펴보면요, 엄청난 규칙성이 눈에 띄어요. 첫 번째는 반감기 2년 전에는 반드시 큰 폭의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2014년 말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8%를 기록했고요. 2018년 말에도 비트코인이 1년 동안 마이너스 74%를 기록했고 2022년 말에도 마이너스 64%. 규칙적으로 마이너스 대폭락을 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대폭락이 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3년에도 이미 10월 말 기준 109%고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세 번의 반감기예요.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 4차 반감기. 2016년 말에 2차 반감기에 124%가 폭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려 1368%가 올랐죠. 그리고 2020년 말에 3차 반감기 시기에도 무려 303%가 올랐어요. 그렇다면 2024년 4차 반감기에도 규칙적으로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주식의 이런 규칙성을 대비하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비트코인은 이 반감기라는 일정한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워낙 규칙적이라서 이게 맞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런 과거 패턴을 살펴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4차 반감기에 기대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번에도 상승이 반복될까? 이런 이제 기대와 약간 의아함과 뭐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의 두 번째 호재, 앞에서 이제 첫 번째 호재를 반감기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 호재는 이번 반감기에 또 금과의 체결량이 역전이 됩니다. 이게 또 특이한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의 총 발행 가능 물량은 2100만 개로 이미 정해져 있고요. 현재까지 체결 완료된 수량은 1953만 개예요. 현재 체결 완료 비율은 93%입니다. 이미 뭐 거의 다 체결이 됐어요. 비트코인의 현재 총량은 그래서 1953만 개고 금의 현재 총량은 약 21만 톤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또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비트코인이 2009년 처음 나왔을 때는 총 비트코인 발행돼야 될 물량의 12.5%가 채굴이 됐어요, 매년. 그런데 이게 2012년 1차 반감기 이후에 6.3%로 줄고 2016년에 3.1%로 줄고 2020년 이후에 드디어 비트코인의 채굴 물량 연간 1.6% 공급량과 금의 연간 채굴량 연간 1.7% 비슷해졌죠. 근데 2024년 4월에 4차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요, 비트코인 채굴 비율이 0.8%로 폭락하게 됩니다. 금은 1.7%로 비슷해져요. 그래서 결국 2023년에 비트코인과 금의 채굴 비율을 비교하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많았던 게 2024년 반감기 이후에는 금보다 공급량이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엄청나게 희소해지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024년 4월 이후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공급량이 금보다 적어진다고?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인 거죠. 이게 가격에 반영될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의 세 번째 호재는 당연히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죠. 과거의 반감기 때는 이 호재가 아예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반감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승인된다고 했을 때 가격 변화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에 금 ETF가 승인됐을 때의 금 가격 변화를 통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자는 거죠. 금이 2004년 11월에 금 ETF가 최초로 상장되기 이제 GLD ETF가 상장이 되는데요. 이때 금 가격이 7년 누적 수익률로 238%가 상승을 했습니다. 2004년에서 2010년 말까지의 그 가격이죠. 238%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익률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금 ETF 상장 후에 7년간 238%면 뭐 많은 건 많지만 근데 정보 유통 속도가 엄청 빠른 지금의 비트코인 실물 ETF가 상장이 되면요, 이때는 정보 유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잖아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게 느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수익률이 압축해서 그냥 1, 2년 만에 확 오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서 22%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기만 하면 기관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 개인 투자 자금도 상당히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대중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승인이 거절되더라도 반감기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하락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한될 수가 있고 또 반감기 호재를 다시 한번 리바운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호재를 다 합쳤을 때 비트코인 3배 상승 가능성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냐,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시장엔 충분히 팽배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강력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2024년 말로 비과세가 종료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래 이익이 있는 곳엔 세금을 무조건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10억 원 이익을 받을 세금을 1원도 안 내요. 비트코인 비과세는 사실 문제예요.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따져보면 진짜 재밌는 게요, 차익이 만약 10원일 때 투자처별 세후 수익 따져봤을 때요, 서울 빌딩이나 서울 2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10억 원 양도 차익 났을 땐요, 세후 수익금이 5억 8천만 원밖에 안 냅니다. 세금이 거의 42%예요. 해외 주식도 세금 22% 내죠. 그리고 비트코인만 유일하게 세율이 0%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비트코인이 비과세라서 비트코인으로 10억 벌면요, 빌딩으로 10억 벌었을 때보다 세후 수익률이 거의 2배에 가까워져요.
아니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가 왜 주어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 정부가 그냥 뭐 이렇게 특혜를 준 게 아니에요. 이유는 비트코인이 왜 비과세냐? 2017년 초기에는 정부에서 이거 불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규제할 생각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에 과세를 하는 정책이 인정하는 꼴이 돼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거의 이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 애매한 구간을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전 세계의 추세를 확인하고 제도가 정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과세를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는데 그 다음은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 비트코인 과세가 늦어진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필이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들이 과세 예정이 다가올 때마다 대폭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과세 시행일 그 즈음에서는 시행을 해버리면 거둘 세금은 적은데 손실 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한 사람들에게 별로 세금 거둘 것도 없는데 과세 시행을 해버리는 게 애매하기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해준 거죠. 부득이 연장 해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2020년 말에는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2025년에는 정말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정부의 시행 의지도 확고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비과세는 2024년 말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2020년 말까지가 비트코인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상당히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 세후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어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면요. 변동성의 무게에 대해서 견뎌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10년간 3번 대폭락을 했어요. 이게 연간 하락률이라 고점 대비 하락률은 더 커요. 어쨌든 연간으로만 봐도요. 2014년에 마이너스 58%, 2018년에 마이너스 74%, 2022년에 마이너스 64%.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고 마이너스 60% 정도 얻어맞는 건요. 이게 되게 흔한 일이에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그냥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차트로 봐도요. 가장 최근이죠. 7,200달러에서 69,000달러까지 860% 대상승을 했다가 1년 만에 15,500달러까지 폭락을 해서 가장 최근에도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무려 마이너스 77%예요. 이런 일이 그렇게 드물지 않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변동성 무게를 견딜 수 없다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에요. 더 중요한 건 적당한 투자 비중이죠. 순자산의 5%에서 10% 정도만 투자를 해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너무 많이 투자를 하면 굉장히 애로가 큰 거죠. 특히나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빚까지 내서 비트코인 투자하면요. 이게 비트코인이 24시간 내내 거래가 되잖아요. 이런 특성상 24시간 내내 이 걱정에 깨어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살 게 못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정 수준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주의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알트코인의 변동성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은 모두 알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는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거를 이제 과거에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로 좀 비교를 대입을 해보면요. 아주 옛날에 이거 뭐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 천리안, 라이커스, 야후, 드림이즈, 넷디앙, 한미르, 다음, 엠파스, 네이트, 코리아닷컴 이런 수많은 검색 포털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미 있게 살아남은 건요. 네이버 요 정도거든요. 나머지들은 아예 없어졌구나.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 마찬가지가 비트코인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있어서요. 1등 투자가 그나마 안전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변동성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1등인 비트코인 투자가 그나마 편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랫폼 시장에서의 성공 법칙은요. 승자 독식입니다. 그래서 1등이 더 압축적으로 많은 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4년에 비트코인은 워낙 호재가 만발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비중으로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요. 이 12개의 비트코인 시리즈 동영상을 정주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12개의 동영상을 다 보시게 된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